이야기가 있는 레슨, 전설의 명국.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기입니다. 조선시대의 폐막을 알린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창호 구단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대반란의 주인공은 유창혁 구단입니다. 오늘은 유창혁 구단이 국내를 넘어 처음으로 세계 재패를 했던 제6회 후지스베 결승전, 유창혁 구단 대 조은현 구단의 대국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혁 구단의 제6회 후지스베 우승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한국 바둑이 세계 4대 기전을 모두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한국의 4인방이 곧 세계의 4인방임을 입증했습니다. 2월에 진로배에서는 조은현 구단이 주장으로서 한국을 우승시켰고요. 5월에 응시배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우승했으며 6월에 열린 동양권배는 이창호 구단의 몫이었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후지스베에 우승함으로써 한국 바둑이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것입니다. 1993년 8월 7일 현대바둑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 바둑의 중심부, 심장인 일본 기원에서 형제 대결 끝에 우승했다는 사실이 더욱 통쾌했습니다. 한국 기사끼리의 결승전이라 누가 우승하건 그랜드슬램은 확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4인방 중 유일하게 세계 재패 경험이 없던 유창혁 구단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바둑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대국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4인방이 세계의 4인방이다라는 공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인데요. 기쁩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아울러 고국의 바둑 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바둑의 4인방으로 불리면서 그동안 저만 세계 재패를 못해 사실 부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비로소 제 몫을 한 기분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창혁 구단은 낙간파라 유리한 바둑을 자주 역전을 당했는데요. 뒷심과 끈기가 생기면서 역전승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왕위전 도전기에서는 4국, 5국을 연달아 반집승을 거두며 타이틀을 지켜냈고, 이번 후지스베에서도 8강과 준결승전에서 반집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동안은 체력이 달려서 종반만 가면 저도 모르게 수익기를 게을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과 달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유창혁 구단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집의 승부사로 새롭게 태어난 유창혁 구단의 전설의 명국, 그날 그곳에서 어떤 바둑이 두어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6회 후지스베 결승전은 유창혁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생소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양아점 포석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약간 독특한 수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도 보통 이렇게 걸치는 진행이 주를 이뤘는데 결승전에서 3연승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아무래도 모양 바둑도 잘 두기 때문에 이 3연승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일자. 그리고 이게 90년대 바둑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바둑에서는 보통 아무래도 이 날일자 수가 더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나중에 이것은 한 칸을 두고 난 이후에, 물론 백이 두면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흑이 이곳에 다가왔을 때 아무래도 사선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귀의 집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취향 차이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는 한 칸으로 받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백이 더 이상 받지 않고 또 걸쳐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붙여간 수가 굉장히 재미난 수였어요. 지금 원래 이곳에 붙이게 되면 백에 둘 수 있는 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밑으로 젖히는 수와 하나는 위로 젖히는 수입니다. 자, 밑으로 젖히면 이제 이곳을 끊고요. 아무래도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이게 정석책에는 정석으로 나오는 책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들은 이 정석은 흑이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만이었을 것이고, 단수하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더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 이 진행은 지금 배석에서는 좌하기를 이렇게 흙이 차지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세력을 활용할 데가 없고 나중에 또 충머리를 당하는 것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젖힐 수밖에 없었고요. 위로 젖히자 밀고 자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곳을 밀어갔습니다. 이곳의 약점을 우변과 우하기를 봤을 때는 조금 악수지만 이곳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흙이 이곳을 하나 젖히고 늘었는데요.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돼서 하변이 지비되어서는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 우변도 굳혀준 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 들여다봤을 때부터 이수를 두기 위함이었죠. 자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면서 하변에 집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흙은 기세로 이곳을 밀고 나왔고요. 백도 이제 기세로 이곳을 막고 싶긴 하지만 이곳을 막았다가는 이곳에 날일자 혹은 급소 자리를 공격당하게 되면 지금 우하기 방면에 백이 너무나 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받아두었고요. 흙도 이제 이곳을 밀고 끼우고 이었습니다. 자 이제 호구를 쳤을 때 재밌는 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곳을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보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곳을 붙인 수였습니다. 이곳을 붙인 수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돌이 없지만 이곳에 끊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급소 자리인 이유는 안 받았을 경우 이곳에 단수를 하면 이쪽 모양이 전부 다 우그러들기 때문에 이 붙이는 자리가 지금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젖혀서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를 많이 두곤 하는데 이렇게 치받는 수는 이 지금 두 점머리를 두드리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자리고요. 아마 이제 보통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여기서 끼우는 수가 흙에 굉장한 묘수였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받으면 이어서 이 두 점을 잡는 것과 지금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타개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당연히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끊을 때 이곳을 찝어가는 것이 좋은 수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곳을 이으면 이곳을 끊고 이쪽으로 따내고요. 이을 때 귀가 지금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칸을 뛰더라도 붙이게 되면 이 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변과의 수상전도 하변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상전이 힘든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이곳을 찝기 전에 먼저 끊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수는 따내고 나서 이으면 이곳을 두고 이곳을 두고요. 자, 이곳을 맞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백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흙이 잡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잡더라도 하변에 많은 수를 활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찝고 따내서 끄는 변화는 백에게 두터움은 내어줬지만 흙이 실리로 성공한 모습입니다. 유창욱 구단은 자신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를 천재기사라고 평가합니다. 유창욱 구단은 7살 때 바둑돌을 쥐었는데요. 바둑은 비록 C급이었지만 발명가였던 부친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소질을 물려받았습니다. 번뜩이는 감각과 독창성은 흔히 조은영 구단에게 견줄만 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둑을 배운 지 3년이 채 안 된 1976년 어린이 국수전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은 바둑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바둑 명문인 충암초등학교에 전학을 했고 6학년 때에는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제6회 학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에서 무 아마 강자들을 제치고 이력 우승을 했던 것이죠. 초등학생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던 소년에게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할 중학교 시절 바둑계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백기가 없었다면 한국 바둑의 세대 교체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러다 충암고 1학년 때인 1983년 유창욱 구단은 다시 바둑계에 재등장합니다. 제17회 아마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이듬해 제6회 세계 아마 바둑 선수권대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곧바로 입단대회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창 기량이 솟아오를 시기에 3년이나 공백기를 가지고도 입단에 성공을 했고 이어 인류기사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천재기사 유창욱 구단의 전설의 명곡 계속 보시죠. 수수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이 진행되는 결과 가운데 많은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우변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요. 대신에 백도 중앙에 모양이 있었던 곳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흙이 상변부터 좌변까지 연결하며 삶을 확보했고 하변에 2점도 잡게 됐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의 형세는 지금 백이 상당 부분 따라와서 거의 역전에 이르지 않았나 싶은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를 상면을 지킨 장면인데 여기서 한 칸을 띄웠더라면 이 바둑은 흙이 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형세가 백에게 많이 따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한 수가 이곳을 지킨 수였는데 조은영 구단은 이곳에 수가 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은 수가 잘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곳을 젖히면 이곳을 붙이고 단수하고요. 끼워 있습니다. 이곳을 단수하고 이곳을 끼우더라도 끊고 따내면 짚고 따내게 되면 지금 사실 바깥쪽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먹여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낫겠네요. 이으면 네, 지금은 이와 같은 수순으로 흙이 한 수가 부족한 장면이죠. 이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흙이 먼저 이곳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붙이는 것도 이곳을 젖히고 나면 결국 이곳에 치중했을 때 이 수성점도 어렵다는 게 지금 이 모양에 대한 판단인데 여기서 이제 수익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이곳을 두니까 지금 다시금 이제 바둑은 흙이 좋아지게 됐죠. 이곳을 찌르고 이곳을 붙이니까 백이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곳을 찌르고 이곳을 파워해서 지금 이 자리에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백 전체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곳을 끼웠죠. 지금 흙이 우변에 틀어막은 이유는 이곳을 끼워서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승부는 해볼 것이 없이 당연히 흙승으로 결정이 지어지는데 백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화를 꾀합니다. 바로 이곳을 하나 먼저 붙이고요. 입구자로 받는 수인데요. 이수의 의미는 막으면 당연히 이렇게 막기 때문에 여기 껴붙이는 수가 없어지고요. 자, 차단을 하면 이곳을 끼우고 자, 지금 이쪽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요. 끊고 나갈 때 나가고 자, 묘한 곳을 응수타진을 하나 했고요. 이곳으로 받는 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선수가 되겠죠. 뒤로 받을 때 끊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있게 되었다가는 지금 이쪽으로 끊고 잡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먹여치는 수가 안 되죠. 따내는 순간에 2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곳을 단수하고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자, 이곳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이 수가 성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내전까지 죽은 것 같지만 먹여치고 따내게 되면
결국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가 선수가 되고 환경으로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잡아서 지금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그 결과 우상기는 백이 잡았지만 우변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크게 흑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변에 큰 집이 형성되어서는 아무래도 이 바둑은 흑의 승리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유창욱 구단은 이른바 공백기를 거치고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후지스베에 우승하기 전 1992년에는 승률이 6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는 승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84년 세계 아마 선수권 대회 준우승 및 프로 입단도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서 얻은 결과였고 88년 조서시대의 폐막을 알린 대왕쟁취도 방위복무로 1년 쉰 후의 일이었습니다. 유창욱 구단의 천재성과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밝고 화사한 외모만 보면 승부사로서의 면모가 잘 보여지지 않는데요. 유창욱 구단의 바둑을 보면 승부사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뜻한 감각과 경쾌하면서도 탄력적인 행만은 조은영 구단의 계보로 분류되지만 서봉수 구단과 같은 승부사 기질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깁니다. 특히 유창욱 구단을 서봉수 구단에게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승부, 그것도 특히 큰 승부에 강한 면을 보인다는 점이죠. 사실 유창욱 구단은 프로에 입단하고 첫 타이틀을 딴 이후에 8년 동안 6개의 타이틀밖에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1988년 제6기 대왕전에서 16년 만에 대반란을 일으켜 당시 신세대로서는 처음으로 조은영 구단의 아성을 깨트리며 정상권에 진입을 했고요. 1990년에는 최대 타이틀 기성을 획득했습니다. 1992년에는 이창호 구단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왕위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후지스베 우승은 개인적으로 세계대회 첫 우승이자 한국바둑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한국바둑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창욱 구단의 전설의 명부 계속 살펴보시죠. 바둑은 우변에 흑이 큰 집이 형성되며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이 바둑은 아직도 큰 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좌변에 이선의 이 입구차 끝내기는 반상 최대의 자리인데요.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아서 이때만 해도 두터운 끝내기를 하면서 흑이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화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요. 이곳을 하나 찌르고 자, 끝내기인데 바로 이제 이곳을 붙여갔을 때 이 바둑의 분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바둑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 이대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 여기를 나오고요. 자, 항상 모든 변화는 이렇게 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패로 버텨간 장면인데 당연히 흑은 바로 따냈겠죠. 따냈을 때 지금 패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아주게 된다면 다시 백이 되잡았을 때 아무래도 흑도 패감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이곳을 받지 않고 잇고 귀를 잡고 끊어서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요. 이곳을 잡기 전에 이곳을 하나 단수를 치고 끊어서 하변과 우하기의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지금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흑의 입장에서 손해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백은 지금 아직 잘 보시면요. 지금 2점, 3점. 이 중앙에 있는 대마가 아직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삶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삶을 확보하고자 이곳을 집을 만들고자 두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흑이 이곳에 지키고 끊고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이 바둑은 흑이 간단하게 10집 정도, 10집 이상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자, 이제 흑이 하변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곳을 찝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찝어가자 대형 변화가 나오게 되죠.
자, 먼저 이곳에 붙이는 수가 있었고요. 이곳에 붙이는 수 끼우면 이게 잡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단수하고 이것을 잇는 것이 아니라 희생 삼아서 이곳을 끊게 되면 세 점은 잡지만 이것이 죽게 되죠. 이건 당연히 바둑이 역전이 되고요. 자, 끼우는 수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를 깜빡했다는 것이 이제 흑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돌이 놓이면서 흑은 패 이상의 결과를 볼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장면에서 흑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두고 자, 이와 같이 패가 났는데요. 이제 진짜 승부패가 생겼죠. 자, 백의 절대패감은 하나가 있고요. 따냈을 때 흑은 지금 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를 하고 자, 백도 이제 패를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흑이 마음 같아서는 이곳을 받고 싶지만 다시 되따냈을 때 더 이상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되고 이곳을 따낼 수밖에 없고 우변이 잡히면서 하변은 죽었지만 우하기 그리고 우변, 백이 패의 대가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는 하변이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이대로 판이 마무리되면 흑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곳을 끊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미세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의 좋은 수가 나옵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찾은 수였을지 아니면 원래부터 보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것을 살려 나오는 수인데요. 젖히고 있는 것은 한 칸에 띄어서 우하기 전체가 패가 나게 됩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결국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한 수 늘어진 패가 나게 되죠. 이렇게 패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결과도 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곳을 붙이고 이을 때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 결과는 이곳을 둬도 이와 같이 빅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 칸 띄고 시간 연장책으로 이곳을 두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를 빅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 바둑은 흑이 승리하게 되는데 어차피 받더라도 빅이 날 경우 백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꾀했지만 이곳을 잡고 끝내기를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큰 자리죠. 이곳을 차지하게 되며 흑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찬혁 구단은 제6회 후지스베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사끼리의 형제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 대결 제6회 후지스베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찬혁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꺾고 우승, 생애 첫 세계제패와 한국 바둑의 천하통일을 이루며 우승 상금 2천만 엔을 획득했습니다. 제 바둑은 전투가 세다기보다 급소를 찌르는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 실력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침착해졌다고나 할까요? 예전엔 좋은 바둑을 많이 역전당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1회전에 이시다 구단과의 판이라든가 준결승전에서의 아와지 구단과의 판은 필패의 바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실력으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찬혁 구단의 전설의 명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설과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